현대 문명사회를 지탱하는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법입니다. 법하면 뭔가 어렵고 딱딱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법은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규칙을 만들기 때문이죠.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기, 용변은 화장실에서 보기,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기 등은 법을 통해 형성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규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마비되어 아비규환이 될 것이고, 위생은 불결하여 전염병이 돌 것이고, 치안은 불안정하여 어딜 가든지 불안에 떨 것입니다. 법 없는 세상은 마치 동물이 사는 야생이나 다름없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법 없이 내키는 대로 살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사실 예전부터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뒤 율법을 잊어버렸고 그렇게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먼 무법자로 살아간 겁니다. 사사기 후반부에는 무법지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처참하고 비극적인 현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살펴보죠. 어느 시골 골짜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개인 신당을 두었는데요. 신께 자주 제사를 지내면 많은 복을 받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값비싼 은을 덧입힌 우상 신상을 개인 신당에 모셨고 또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그럴듯한 구색도 갖췄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가가 사는 시골 골짜기에 한 젊은이가 지나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웬 사람이 나타나자 미가는 호기심에 다가가 말을 거는데 이게 웬일? 그 젊은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출신인 겁니다. 미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레위 제사장이 있는 개인 신당이라 뭔가 그럴듯하죠? 미가는 즉시 그 젊은이를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고는 자기 집에 함께 살도록 합니다. 한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특히 단 지파는 쓸만한 땅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 좋은 땅을 살펴보라고 명령합니다. 정탐꾼들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곳에 웬 레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여기에 왜 삽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정탐꾼들이 질문 공세를 펼치자 그는 자신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정탐 여정이 성공할지를 묻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은 그들의 정탐 여정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튿날 정탐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즉시 단지파로 돌아가 그 땅을 점령하자고 제안하고 단지파는 곧바로 군인 6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군대는 라이스 땅에 가기 전에 미가의 집부터 들이닥칩니다. 아니 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가려고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지파나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들은 미가의 개인 제사장은 그 말에 흔쾌히 동의하여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뭐라고? 단지파 사람들이 내 우상신상이랑 제사장을 데리고 갔다고? 미가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즉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단지파의 군대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군대는 천연덕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미가는 대노하여 내 우상신상과 제사장을 돌려줘! 라고 말하지만 살고 싶으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라는 말을 듣고는 한껏 기가 죽어서 군말 없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단지파의 군대는 라이스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정착합니다. 단지파는 오랫동안 미가로부터 빼앗은 우상신상을 정성스레 모십니다. 한 레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첩 하나를 데려왔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단단히 화가 나서는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4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결국 남자는 자기 종과 함께 여자를 데리러 장인 집을 찾아갑니다. 장인은 멀리서 온 사이를 기쁘게 반깁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먹고 마시고 자고 하길 반복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5일이나 지나간 상황. 지금 떠나지 않으면 내일도 못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한 남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첩과 종을 데리고 장인의 집을 나섭니다.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해가 저뭅니다. 하룻밤 묵고 갈 곳을 찾아야 하는데 주변에는 온통 이방 성읍밖에 없었죠. 그래서 억지로 길을 더 가서 마침내 동족 베냐민 지파가 사는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남자를 초대하여 다행히 하룻밤 묵고 갈 곳이 생겼죠. 노인의 집에서 한참 쉬고 있는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나타나 노인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레위 남자를 내놓으라고 소리치죠. 창세기에서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머문 천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상황과 완전히 똑같죠. 이후 소돔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잿더미가 된 사실을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려움에 떨던 남자는 너무나 비겁한 선택을 하는데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레위 사람의 첩은 그날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욕보인 뒤 다음날 아침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죠. 레위 사람은 첩에 주검을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첩의 시신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버립니다. 여자의 시신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이는 총회를 개최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데 사건의 주동자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게 만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건의 주동자들을 넘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냐민 지파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와 내전을 벌이는데 몇 차례 전투 끝에 베냐민 지파는 사실상 전멸하고 단 600명의 남자만 남게 됩니다. 홧김에 치른 내전, 그 결과 동족 중 한 지파가 사실상 멸족하게 된 상황.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상황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를 통해 자손을 번성시켜야 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자기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거다. 그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을 보라고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남자들과 결혼시키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를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데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아무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은 야베스 지역을 공격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400명을 찾아내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시킵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 야베스 사람들이 죽였으나 여전히 200명의 여자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꾀를 내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어느 축제에 참석한 처녀들을 강제로 데려가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의 남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니 아무도 맹세를 깨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죠. 이리하여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모두 아내를 얻고 지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